커말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텍스트 나누기. 커말 2급에서 첫 번째 문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이 애완견 종류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 애완견 치신 다음에 그냥 엔터가 아닌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플러스 엔터. 커말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 셀 이름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문제가 셀 이름 정의, C의 4셀은 판매 수량, C의 15셀은 영업이익으로 정의하시오. 보통 C의 4셀을 클릭한 다음에 이름 상자 부분을 클릭하셔서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타가 났을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다시 한번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또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이 겹쳐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또 입력하시게 되면은 C의 4셀의 이름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 부분을 들어가셔서 내가 잘못 만들었던 이름을 클릭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고 다시 올바른 이름으로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말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잘못 입력한 경우인데요. 문제가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해당하는 행 전체의 굵은 기울인 꼴과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조건부 서식은 필드를 제외한 데이터만 블럭을 씌운 다음에 홈 탭에서 오른쪽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은 내가 직접 수식을 입력해서 조건을 지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조건을 사용하는 첫 번째 데이터 자료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목의 첫 번째 데이터인 A4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씌워준 범위까지, 즉 A17셀까지 자동으로 상대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상대 참조를 해주기 위해서는 4 앞에 절대값 기호가 없어야 되니까요. F4를 두 번 누르셔서 4 앞에 절대값 기호가 없게끔 만들어 줍니다. 는 문화생활이면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 오타가 났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굵게와 파란색을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건부 서식이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서식이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항상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들어가서 조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셀 이름 정의와 같이 조건이 2개, 3개, 4개가 계속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셨을 때는 조건부 서식에 있는 밑에 규칙 관리를 들어갑니다. 규칙 관리에서 규칙을 눌러주신 다음에 규칙 편집 버튼을 눌러서 내가 잘못 적었던 규칙을 수정해 주시거나 규칙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새 규칙으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면은 잘 들어갔네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를 잘 알아두세요. 커말 실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네 번째, 부분합 매크로의 검토입니다. 급여 현황표에서 성별별로 실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주시고 성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 부분합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록 상태가 됐는데요. 녹화 상태예요. 성별 필드를 눌러서 데이터 탭에서 오름차순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대로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클릭해 줍니다. 성별별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성별이 되겠고요. 실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실수령액을 체크하시고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부분합이 다 끝났다면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부분합 매크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내가 만들어준 부분합 매크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고 난 뒤 부분합을 검토를 하시려면은 먼저 부분합이 되어 있는 표를 범위를 씌워서 데이터에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가 주신 다음에 부분합에서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고 부분합 매크로를 눌러주시면 오류 없이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말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번째, 함수 작성 시 수식을 입력하다가 옆에 셀이 겹쳐져서 클릭이 안 될 때 해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하시다가 보면은 뒤에 삿셀을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수식 때문에 뒤에 삿셀을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뒤에 5셀을 클릭하셔서 방향키를 위로 올려주시면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수식을 입력할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맞춤에서 왼쪽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함수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 때문에 셀이 겹쳐져서 클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커말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6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나 고급 필터 문제에서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지워준 다음에 푸셔야 되는데요. 지울 때에는 블럭을 씌워주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테두리나 배경색 등 서식이 남게 됩니다.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방법은 블럭을 씌워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지우기를 누르셔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서식과 데이터가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말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번째, 함수 문제 지문이 함수 문제의 지문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함수 뜻과 괄호 안의 순서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착지가 0,000인 지급액의 평균은, 도착지가 0,000에 해당하는 조건이 한 개가 있고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verage if 함수로 구해줄 수가 있고요. average if 함수의 괄호 안의 인수는 조건 범위, 조건, 값을 구할 범위입니다. 뜻은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함이 되겠고요. 는 average if 함수를 열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예요. 문제에서의 도착지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도착지의 범위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도착지의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인데요. 조건은 0,000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쉼표에서 두 번째 인수는 0,000이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값을 구할 범위는 항상 지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급액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액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쉼표하고 지급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게 된다면 이 파란색 범위 중에서 0,000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행 부분의 지급액 부분의 평균값을 구해준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조건 범위, 도착지의 범위 중에서 조건 0,000에 해당한 값을 구할 범위, 지급액의 평균, 지급액의 범위였죠. 이런 식으로 괄호 안의 인수와 함수 뜻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실 때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치면 정답이 나오게 되고요. 한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가 고령이면서 조건이 1개, 협력사가 자차인 조건 2개, 지급액의 평균은, 그러면 조건 2개를 만족하는 평균이기 때문에 average if s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괄호 안의 인수는 값을 구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2, 조건 2가 되겠고요. 뜻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함이 되겠죠. if 단수에서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이 됐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안에 인수가 아까 거와는 다르게 값을 구할 범위가 먼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는 average ifs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요. 값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급액의 평균이네요. 또 우리가 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h4부터 h의 20셀까지가 되겠죠. 컴마하고 조건 범위예요. 그 다음부터 조건 범위, 조건 2, 조건 하나, 조건 범위 2, 조건 2가 조건 2개입니다. 문제도 봐보게 되면 도착지가 고령이면서 조건 1개, 협력사가 자차인 조건 2개가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도착지의 범위 중에서 고령인 거, 협력사가 자차인, 그러면 협력사의 범위 중에서 자차라고 작성해 주시면 끝. 함수를 푸실 때 어떤 거부터 입력을 해야 할지 헷갈리셨던 분들은 가로 안에 인수가 아직 덜 외워졌다라는 거예요. 함수는 함수 뜻과 가로 안에 인수를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컴할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8번째. 중첩 if 문제를 풀 때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중첩 if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이 함수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2번 표 2에서 부서 배치의 최종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기획부, 80점 이상이면 총무부, 70점 이상이면 영업부,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중첩 if 함수를 이용. 자, 그러면 부서 배치 부분에서 는 if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요. 최종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기획부, 쉼표, 그 다음부터는 i부터 비교연산자까지 블럭을 씌워 주신 다음에 복사해 주세요. 값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80점 이상이면 총무부, 컴마에서 또 붙여넣기 해주시고 70점 이상이면 영업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외의 것들은 공백으로 표시해 주시고 가로는 마지막에 색깔이 까만색이면 됩니다. if를 3개 써줬으니까 마지막에 가로를 3개 닫아주시고 엔터하고 쭈루를 참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푸시게 된다면 실수도 적어지고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컴마 실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9번째, VLOOKUP과 HLOOKUP의 차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HLOOKUP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VLOOKUP입니다. 첫 번째 문제, 표 1에서 고객 등급의 첫 번째 문자를 이용하여 고객 등급별 사은품 목록을 참조 후 사은품 영역에 표시하시오. H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표 1에서 사은품을 입력하실 때 고객 등급이 골드랑 다이아몬드, 실버 등등 있어요. 여기서 앞 글자만 따서 G, D, S를 이 고객 등급별 사은품 목록에서 찾아서 만약에 골드에 G면 스마트폰이 반환이 되게끔, 다이아몬드에 D면 아이패드가 반환이 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left 함수를 써서 고객 등급인 C의 3셀에서 컴마 추출할 문자 수는 1개로 해주시게 되면 각 고객에 해당한 고객 등급의 첫 글자가 반환이 될 거고요. 이게 HLOOKUP 함수에서의 검색 값이 됩니다. 검색값 검사 범위는 A13부터 뒤에 14까지 고객 등급별 사은품 목록 행인 12행을 제외하고 해줍니다. 쓸데없는 거는 빼주고 필요한 것만 블럭을 씌워주세요. 검사 범위는 내려가면 안되니 블럭 씌워서 F4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인수는 행번호입니다. 행번호는
검색값을 검사 범위에서 찾아서 그 밑에 있는 스마트폰, 즉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행번호는 2로 지정을 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수는 검색 옵션인데요. 검색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있으면 정확하게 검사인 펄스 혹은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고 쭈루를 참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고요. hlookup은 검색값을 검사 범위에서 찾아서 그 밑에 있는 값을 반환시키는 게 hlookup입니다. vlookup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표 2에서 회원별 콘도 이용일수를 가장 많이 활용한 회원의 이름을 회원명에 표시해주세요. vlookup과 라지 함수 사용. 표 2번을 보시게 되면 이용일수가 가장 많은 회원명인 김민철이 반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일수 중 가장 큰 값인 20을 라지 함수로 반환시켜 볼게요. 범위 컴마 k죠. 범위에서 컴마 첫 번째로 큰 값인 20은요 라지 함수는 끝났지만 vlookup 함수에서의 검색 값이 되겠습니다. 검색값 20을 찾겠다, 컴마 검사 범위는 검사 범위의 첫열에서 검색값을 검색하기 때문에 G열부터 블럭을 씌워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컴마 vlookup은 세 번째 인수가 열번호입니다. 열번호는 검색값을 이렇게 찾아서 오른쪽으로 열 방향으로 열 방향에 있는 값을 반환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검사 범위에서 열번호는 1, 2, 3 3개의 열이 있는데 그 중에 회원명이 반환되어야 하므로 열번호는 2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마 0 해서 검색 옵션은 정확하게 검사로 해주시고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김민철이 반환이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 세 번째 인수 부분을 3이라고 반환시키면 검색값인 라지 20을 찾아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값인 VIP를 반환시키겠다가 돼요. 자, 정리하자면 hlookup은 검사 범위에서 검색값을 찾아서 그 밑에 있는 값을 반환시키는 게 hlookup이고요. vlookup은 검색값을 찾아서 그 오른쪽 열에 있는 방향의 값을 반환시키는 게 vlookup입니다. 즉 hlookup과 vlookup은 검사 범위에 의해 결정짓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쌤입니다. 컴활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교재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제가 5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써왔던 교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교재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본서입니다. 책 두께는 이 정도고요. 1권은 이론서, 2권은 최신 기출문제 15의 분량으로 해설집과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은 컴활 1급 실기 기본서입니다. 1급은 두 과목이죠. 그래서 책 두께는 2배로 좀 더 두껍고요. 다음은 1급 교재입니다. 컴활 1급 실기는 두 과목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 이론과 엑셀 기출, 액세스 이론과 액세스 기출,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 사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